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희신입니다. 네, 제가 오늘 미국이 일요일이고 미국 뉴스의 탑뉴스 브리핑은 좀 전에 해드렸습니다. 좀 전에 이제 탑뉴스 브리핑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의 레이티스트 속보를 좀 전해드렸고요. 지금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에서 10월 7일에 저지른 것은 전쟁 범죄 맞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 같은 전쟁 범죄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어디까지 보복 공격을 할 것인가? 이건 이제 국제사회에서 너무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중동에서 5차 전쟁이 일어난다면 세계가 다 흔들립니다. 하마스 같은 그룹은 그 하마스를 만들 때 헌장에 이스라엘 파괴가 목적이라고 적어놓은 것이고 어제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것처럼 하마스와 이란은 많은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가능하면 가자 지구에 들어와서 더 처절하게 민간인에게 보복 행위를 해서 하마스를 잡는다는 이유로 민간인에게 보복 행위를 한다기보다 하마스와 민간인은 가자 지구에서 떨어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마스를 잡기 위해서 민간인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목숨을. 그래서 이제 이 점이 이스라엘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하마스의 이 대사륙에 대해서 전쟁법을 설령 지킨다 할더라도 민간인 사상이 불가피한 겁니다. 그래서 지상군을 그냥 확 쳐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부터 이코노미스트와 그리고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많은 영국과 미국의 학자들, 전문가들, 무슨 나토 관계자 등등이 얘기하는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지킬 것인가 지키지 않을 것인가 그럴 때 어디까지 전쟁이 갈 수 있고 지금까지의 전쟁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쟁이 아무리 전쟁으로 치더라도 민간인을 안전으로 하는 것이 국제전쟁법의 1조입니다. 세계 규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세계 규범이 이미 달라지고 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가 지적을 했거든요. 아랍의 여러 국가들과 이스라엘이 좀 가까워지려고 하는 때에 그것을 눈뜨고 못 보는 하마스와 이란이 우선 제네바 협약을 보면은요. 제네바 협약에 명시된 그러니까 인도주의적인 그런 법에 모든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무죄다. 특히 민간인이 전쟁을 일으킨 건 아니니까. 그리고요. 이게 무슬림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랍 국가에서도 민간인 보호 원칙을 담은 제네바 협약 다 서명했어요. 아랍 국가들도. 그리고는 지금 하마스가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 화나서 우리 가자 지구에 와서 더 처절하게 응징하고 보복해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무슨 뭐 협상 이런 거 다 없던 일로 하고 이스라엘은 잔혹한 그런 국가고 국민이야 하는 것만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리고 이슬람법에도 인도주의적인 그냥 이슬람이다 뭐 기독교다 이런 것 할 것 없이 모든 종교에는 다 인도주의적인 게 있습니다. 본인들도 제네바 협약에 서명을 했고요. 런던에 본부가 있는 유대인 조직인 그 야하드의 공동 창립자인 다니엘 라이젤 씨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에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적 가운데 민간인이 있으면 그 민간인은 다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는 뭐 해치지 말라고 했겠죠? 그럼 이게 무슬림 법과 인도주의적인 법이 일치되고 제네바 협약까지 서명을 하는 것과 유대 법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죄가 없는 자를 해치지 말아라. 이거 유대법에 있다는 얘기죠. 참 아브라함은 왜 사갈과 하갈 사이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을 따로따로 다른 여성들에게 낳아서 그 하갈 여자 종이 광야에 가서 아이를 낳고 먹을 것도 없이 그냥 물도 없이 뭐도 없이 해서 결국은 아니 형제간에 아버지가 똑같은 형제간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법은 유대법이나 아니면 똑같이 그 이슬람법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7월 달에 오스트리아 평화센터에서 열린 연설에서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사무총장 로버트 마디니 전쟁에서 고통을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인류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거다. 이게 민간인 살상을 막아야 된다는 건데
가자와 이스라엘에서는 이미 이 원칙이 깨져버렸다. 하마스가 이슬람법 무시하고 이스라엘 민간인들 그렇게 살해하고 납치해갔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지금 하마스가 살해한 거 2배 이상, 부상자는 4배, 5배 이상 더 많이 났잖아요. 아직 본격적인 지상전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초기 대응은 이스라엘 비난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비난받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도 비난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인권단체요, 베셀렘은 이스라엘의 공습과 그 봉쇄 규모 막 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거 전쟁 범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복의 범죄 정책이다. 벤자민 네타야후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국경 없는 의사회 잘 아시죠? 노벨 평화상도 받고 한 집단 처벌이지, 민간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언론인인 기디언 레비, 제가 요즘 날마다 보고 있는 신문 하레츠입니다. 하레츠의 저널리스트 기디언 레비 씨는 이스라엘의 남부 사람들과 이제 같이 마음을 하고 슬픔을 겪고, 이게 왜냐하면 하마스가 그쪽에 쳐들어가서 그런 사륙을 벌였으니까, 그렇게 한다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반대편에 있는 그 사람들도 똑같은 인간이다.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런 사실을 기억하는 게 가능해야지 되고, 그러한 것을 지금 이 같은 상황에서도 말이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륙을 당했는데 보복해야지 하는 이 보복의 물결이 가득 찬 이 상황에도 인간적인 관점에서 말해야지 된다. 이스라엘의 저널리스트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1949년 제네바 협정입니다. 우선 법적인 것을 이코노미스트가 잘 설명을 했네요.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실제로는 국제법, 그리고 여러 가지 전쟁의 룰 같은 거, 이런 뭐 특별한 그 규칙, 이런 것이 그 무력 충돌법, 그 약자로 그 로아카에서 LOAC,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공격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권이 있답니다. 그 법에 따르면. 그리고 UN 헌장 51조도 국가가 이제 어떠한 그 무력을 이렇게 쓸 때요, 우리가 이렇게 당했으니까 그런 그 무력을 쓸 때도 뭐 꼭 그게 뭐 숫자로 대칭을 해서 그만큼만 해야지 된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말하자면 당한 국가에서, 이스라엘이죠 이번에, 그 국가에서 이 정도까지가 우리는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데까지 무력을 쓸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필요해, 여기까지 안 해놓으면 하마스가 또 스물스물 기어오를 거야 라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의 판단이 절대적인 명제라고 누가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건 이제 거기에는 의문이 있는 거죠. 굉장히 주관적인 문제잖아요. 법적으로 주관적이라는 것은 또 항상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해왔던 그 전쟁에서의 그 캠페인, 이런 것은 이 같은 어느 정도의 기준을 법적으로는 빠져나갈 만큼 충족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렐 사리 같은, 이분은 이제 엑세터 대학, 영국이네요, 법학 교수, 그리고 나토 군에게도 강의를 하는 분입니다. 오렐 사리, 이분이 지금까지 하마스가 공격하는 것, 하마스의 능력이라든가 하마스의 그 의도 같은 것을 보면은, 그러면 이 가자 지구를 파괴를 하는 것이 하마스를 파괴하는 것이다 하는 이스라엘의 주장이 상당히 그 정당화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화될 수 있어도 가자 지구를 그렇게 공습하고 뭐 지상군 들어가는 거, 그래도 논쟁의 여지는 있다는 겁니다. 몇 가지. 첫 번째 논쟁의 여지는 지금 며칠 전에 얘기한, 남쪽으로 이제 뭐 이집트의 도움을 받아서 계속 이렇게 봉쇄하고 있었잖아요. 가자 지구 완전히 뭐 하늘에 새는 날아다니는데, 뭐 영공으로도 뭐 바다로도 땅으로도 그런 완전하게 봉쇄하고 일부의 물품과 일부의 사람만 횡단하도록 허용했다. 지금까지의 이것도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포기하고 이런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 내용상으로는 논쟁의 여지가 있고, 그리고 국방장관이 얘기했잖아요. 요아브 갈란트가 전기, 식량, 뭐 연료 모든 게 폐쇄되는 완전한 포기를 만들 거다. 이거는 완전한 포위를 만들 거다. 작정하고 한 얘기잖아요. 미국이 물은 주라 해서 지금 물은 주고 있지만, 에너지 장관도 전기 스위치를 켜지 않을 것이다. 하마스가 인지를
다 이렇게 풀어줄 때까지 소화전도 열지 않고 연료 트럭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스라엘 관리들이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마스가 민간용품을 군사용으로 이용을 한다. 이거는 남한이 북한을 지원하면 그 지원금으로 핵을 만들어 라는 게 똑같은 주장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대해서 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민주주의 연구소의 법대 법학 교수인 야미차이 코헨, 레오날드 코헨과 라스트 네임 같네요. 이스라엘이 허용되는 그런 일정 수준이 있다. 분명히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과연 하마스가 그 물건을, 분명히 하마스가 민간인 사용으로 가져가는 건데 하마스가 쓰는 거야? 전력도 민간인이 써야지 되는 전력을 하마스가 쓴 거야? 이런 것을 이스라엘이 증명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보스턴에 있죠. 터프트 대학교의 법대 교수입니다. 지금 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톰 다넨바움 교수. 이게 하마스를 탄압하는 게 이스라엘의 목표라 할지라도 민간인을 굶주리는 것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조항을 위반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런 얘기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법적인 문제는 이스라엘의 지금 그 군 당국은 민간인들에게, 북부에 있는 가자지구 민간인에게 110만 명에게 반이에요. 야, 남쪽으로 내려가라. 남쪽으로 이동해라. 라고 지시했고, 하마스는 괜히 겁에 질리지 말고 거기 자리를 지켜라 했고, 어떤 사람은 하마스 말을 지켜서가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집 떠나고 나서 생전 집을 못 찾으셨어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냥 어차피 내려가도 죽을 가능성이 많고 여기 있어도 죽을 가능성이 많은 바에야 남아서 집이라도 지키겠어 라고 생각하고 안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쪽으로 다 내려가라 라는 이스라엘의 이 같은 주장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정말 이건 뭔가를 위반했다는데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해서 변호사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전쟁 지역 내에서 민간인이 임시로 대피를 하라고 할 수 있는 거 합법일 수 있는데, 그런데 또 이스라엘이 그 목적으로 다시는 이곳에 돌아올 수 없도록, 그리고 이제 예전처럼 또 뭐 정착민 심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뭐 나중에 2005년도에 비용이 너무 들어 하면서 이스라엘이 다 가자지구에서 빠져나갔긴 했지만, 그래서 임시로 그럼 잠깐 우리가 공습하는 동안에 내려가 있으세요. 그것인지 아니면 영구히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건지, 그걸 구별해야 되는데 그거 구별도 힘들죠. 지금 구별해야지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인도주의적인 이 국제적십자협회는 포위 공격, 아니 그리고 계속 공습을 하면서 어디로 내려가라고 하잖아요. 내려가다가 공습해서 숨진 사람들을 워싱턴 포스트 비디오로 봤습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이거 국제인도법에 어긋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워싱턴 포스트가 확인을 한 영상이에요. 어린이를 포함을 해서 이런 게 많이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이스라엘은 나쁘죠.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한 사람들에 관한 이런 것. 그런데 이게 하마스가 늘 병원이나 학교나 무슨 종교 어떤 시설이나 이런 데에 같이 민간인과 섞여서 활동을 하는 가자지구의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가자지구는요, 일반 도시가 아닙니다. 군사 도시입니다. 가자지구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구별을 해야지 되는데 이걸 어떻게 구별을 할 수가 있겠어요? 구별을 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했다면 이스라엘의 모든 공습과 이런 것은 합법일 수 있지만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얘기죠. 물론 무슨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전쟁법을 잘 지키는 국가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하는 것을 보면은 과거보다는 굉장히 느슨해지기도 했고, 실제로 요즘은 소셜미디어가 너무 활발한 시기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그 같은 그 전쟁법 같은 것이 전에 이스라엘이 이제 집행하던 식으로 지금도 똑같이 집행이 되고 또 똑같이 해석이 된다 할지라도 현장 상황이 있잖아요. 전시에. 그 현장 상황에 따라서 그 결과는 충격적인 결과를 내놓을 수도 있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 좀 억울할 수 있어요. 하마스가 막 로켓 이런 공격 같은 것 하면은 이게 공격 대상에 이렇게 해서 그 어떤 성공률이라든가 굉장히 군사적으로 이점이 높죠.
하마스의 이런 것. 근데 이제 뭐 아이언돔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반대의 역할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지상군이 들어가서 하마스는 불과 얼마 되지 않는데 막 수류탄 들고 던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상군 엄청나게 많은 수십만 명이 지금 모였잖아요. 이렇게 들어가고 그럴 때 이스라엘 군대는 군인 사상자 내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가 되는 것에도 굉장히 민감해질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요, 화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습하고 하마스를 잡으러 들어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럼 화력에 의존한다는 건 그만큼 사상을 많이 낸다는 거잖아요. 민간인 사상. 이런 것들. 그리고 하마스의 뭐 전쟁 방식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제 모두가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군사 도시이기 때문에 가자 지구에는 이스라엘이 목표물로 잡는다. 저기 하마스 뭐 들어가 있을 것 같아. 지도자가. 그렇게 따지면 수천 개의 빌딩이 이스라엘로서는 합법적인 군사 목표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분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그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그게 틀릴 수도 있고, 이스라엘의 전쟁의 목표가 하마스를 파괴하려고 한다는 건데, 하마스를 파괴한다는 것은 가자 지구를 파괴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자 지구의 모든 것이 하마스의 거점입니다. 모든 건물이, 자선단체, 학교, 모스크 등등. 그래서 민간인과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방법은 하마스를 잡으려면 민간인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지상군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민간인이 엄청나게 많이 숨질 것을 알면서도 들어간다는 거죠. 물론 뭐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목표물을 각기 뭐 구분을 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하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공습을 한 게 얼만큼이냐면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이 주도한 아이시스에 대한 공습 기간 있죠. 그때 이라크와 시리아에 매달 2,000개에서 5,000개의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아이시스와의 테러와의 전쟁 할 때 미국이.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엿새 동안 6,000개를 터뜨렸습니다. 미국이 시리아와 이라크 전역에 2,000개에서 5,000개 한 달 터뜨렸는데, 이스라엘은 엿새 동안 그 가자 작은 지역에 6,000개를 터뜨렸습니다. 뭐 한계점인 거죠, 이거 완전히. 이런데 이렇게 무차별인데 법적인 근거를 찾기가 좀 힘들죠. 그리고 모든 건물이 그럼 다 무너졌어요, 가자가. 그때 그 모든 건물이 하마스가 그 순간에 들어있었다? 하마스가 그 순간에 그걸 군사적인 기지로 활용을 했다?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아무리 이스라엘이 뭐 세계적인 국제법을 따른다 등등 얘기를 하더라도 나중에 조사될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그 공습으로 민간인이 얼만큼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숨졌는데 그게 맞는가? 이런 것들이 지금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몇 주일 안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큰 시험에 뭐 처하겠죠. 가자가 결국. 그리고 이스라엘 관리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가자 지구는 결국 텐트촌으로 바뀔 겁니다. 건물이 없을 겁니다. 자랑스럽다는 얘기예요. 국방부 관리자들이. 그리고 수백 톤의 폭탄이 가자 지구에 떨어졌습니다. 자랑합니다. 우리가 받은 거에 몇 배를 갚았다고 자랑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이스라엘 그 매체를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레츠의 저널리스트 같은 사람이 전쟁 범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공습하고 있는 것은 정확한 게 아니라 그 손상 자체에 중점을 둡니다. 다다익선, 많이 해야지 많이 부서지는 것. 정확성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나중에 이제 조사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대규모의 테러 행위, 뭐 하마스가 하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테러 행위는 굉장히 전문적인 군대도 무력화시킵니다. 테러 집단과 전문적인 법도 지키면서 해야지 돼, 이런 집단과는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굉장히 다릅니다. 미국도 결국은 테러와 싸우기 위해서 미국이라는 국가가 어떤 고문을 하고 싶었겠어요? 포로? 결국은 테러리스트들이 그런 그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almost everything인 그룹과 대적을 해야지 되니까 고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뭐 미국, 호주, 영국 특수부대 모두.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전쟁 범죄 저질렀습니다. 안 해보려고 해도 한 겁니다. 그래서 10월 10일에 나온 그 공개적인 영상에 보면은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가서 어린 아이까지 처형하고 살육했다는 그런 비디오. 이런 것은 하마스는 정말 전쟁 범죄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무릎 꿇고 항복 깃발 흔들고 있는 팔레스타인, 뭐 하마스겠죠. 무장괴한들 처형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런 것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제 하마스라고 하고 킹스 칼리지 런던의 잭 맥도널드 교수가 보복하려는 그런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 징집병들을 가자지구에 민간인이 나갈 수도 없도록 밀집되어 있는 그 도시로 보낸다면 결과는 예측 가능하다. 사상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 사상자가 많다는 건 이스라엘이 결국은 욕먹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스라엘이 지금 이미 법을 안 지키고 있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하마스가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예고 없이 공습을 하면 그 예고 없는 공습 한 번 할 때마다 한 명의 인질이 숨진다. 처형하고 비디오로 라이브로 공개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군대가, 이건 꼭 이스라엘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 어떤 경우에는 기습 공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미리 몇 분 시간을 줘요? 그럼 하마스 중요한 인물이 거기에 숨어 있다가 도망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뭐 전쟁에서 그게 100% 의무가 돼야지 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이번에 이미 그러한 것들을 하마스가 섞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깼습니다. 보통 이제 그걸 이제 그 루프 노크한다. 우리 노크한다고 하잖아요. 지붕을 노크한다. 그러니까 그 루프너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지금 이스라엘이 이미 안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끝까지 가는 전쟁이 될 것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무슨 일을 할지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법을 다 고려할 수도 없고, 그리고 실제로 가자 지구가 인구의 반이 어린이이기 때문에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숨지면 어린이들이 많이 숨집니다. 반이니까요. 인구의 반. 그런 것들이 영상으로 보여지고 나면 합법적으로 이스라엘이 공습을 해서 합법적으로 어린이들이 숨질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합법적으로 그 어린이들이 숨졌다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행위가 합법이었는가, 합법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너무 잔인하시네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서 역시 이코노미스트나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나 모두 조지타운 대학교의 국제학 교수인 데니얼 그 바이먼 교수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가자에서 하마스를 분리한 것은 거의 불가능한 작업이다. 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마스를 제거하겠다는 극단적인 수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자 지구를 다시 점령해서 어떻게 갖고 싶지도 않아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으니까. 얼마나 딜레마입니까? 그 사이에서 팔레스타인 국민들만 다시 하마스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집에서 살다가 천막 생활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잔혹한 행위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실패를 의미한다. 바락 에후드, 이스라엘 전 총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바락 에후드 총리와 벤자민 네타야후는 55년 전부터 알았습니다. 최근에는 서로 연결을 끊고 있지만 그 에후드 바락이 81살인가 그렇거든요. 55년 전에 이 벤자민 네타냐후가 에후드 바락 아래서 일할 때도 있었어요. 벤자민 네타냐후의 형과 벤자민 네타냐후가 특수군으로 우간다의 공항에서 인질이 잡혔을 때 그 인질 구출 작전을 하다가 군인 가운데서 유일하게 벤자민 네타냐후 형이 숨졌고, 그걸 이제 벤자민 네타냐후가 계속 팔아먹으면서 팔레스타인과는 절대로 협상해서는 안 돼 하면서 강한 우파가 돼서, 그 당시에는 야당이었는데 이렇게 여당의 총리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에후드 바락 전 총리는 벤자민 네타냐후가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주 한때는 긴밀한 동지였지만 형하고 이 에후드 바락이 친하고 하니까, 그렇지만 이제 나중엔 격렬한 경쟁자가 됐고,
이러한 잔혹행위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실패를 의미한다. 에후드 바락이 지금 오늘 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이 법을 얼마나 지키느냐에 따라서, 근데 가자 지구는 정말 군사 도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일요일이고요. 내일 월요일이 되면은 또 이 전쟁에 대해서 새로운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시간 또 뉴스는 뉴스고 편안하게 지내시고요. 저도 좀 먹을 것 먹고 쉬고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